자, 여러분. 시집간 딸이 1년 만에 친정에 온다는데 금반지는 고사하고 썩은 호박 2덩이를 들고 왔다면, 게다가 꼴은 다 떨어진 거짓꼴이라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첫 친정길 시어머니에게 거적대기 옷을 받은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 며느리 분이를 불렀습니다. 아가, 너 시집 온 지 벌써 해가 바뀌었구나. 내일은 채비를 해서 친정에 다녀오거라. 아이고, 이게 웬 떡입니까? 분이는 뛸 듯이 기뻐하며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절을 올렸지요. 분이는 시집 온 지 꼬박 1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에 갈 수 있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그리운 어머니 얼굴도 보고 동생들과도 정담을 나누고 친정 마당의 감나무도 볼 수 있다니 분이는 벌써부터 친정집 대문 앞에 선 듯 설렜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미는 물건을 보고 분이는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비단옷? 아닙니다. 쌀가마니? 천만에요. 시어머니가 던져준 건 마당 쇠돌이도 안 입을 법한 누런 삼배 적삼에 구멍이 숭숭 뚫린 치마였습니다. 적삼은 목 부분이 해져서 실밥이 풀어져 있었고 치마는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보찜이라며 들려준 건 밥 구석에서 썩어가던 쭈글쭈글한 늙은 호박 2덩이가 전부였지요. 그것도 벌레 먹어서 속이 반쯤 비어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입고 가라고요? 왜? 싫으면 관두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냉랭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착해 빠진 분이는 시어머니 말 한마디 거역 못하고 눈물을 머금은 채 거짓골을 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친정에 간다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차림으로 어떻게 친정 식구들을 대면한단 말입니까? 분이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 했지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알 수 없는 묘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대문 앞에 서서 분이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소도 근심도 아닌 오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모 팥죽댁은 아침부터 대문 밖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분이가 최참판댁 며느리가 되었으니 올 때 쌀을 지고 올까, 금가락지를 끼고 올까? 오늘 저녁은 이 밥에 고깃국 좀 먹겠구나. 팥죽댁은 벌써부터 입맛을 다시며 온갖 상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최참판댁이라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아니겠습니까? 분명 며느리 친정 보내면서 비단 보따리에 은자 몇 냥은 싸줄 것이고 쌀도 한 가마니쯤은 지고 올 거라 생각했지요. 팥죽댁은 이미 머릿속으로 그 쌀을 팔아 얼마를 받을지, 은자로는 뭘 살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허허, 이제 우리 집도 좀 살아나겠구만. 사위 덕에 말이야. 팥죽댁은 동네 아낙네들에게도 벌써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웃들 불러다가 한턱 내면서 으스댈 생각까지 하지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데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걸레 조각 같은 걸 입고 터덜터덜 걸어오는 햇빛에 비춰진 그 모습은 영락없는 거지였습니다. 삼배 적삼은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구멍난 곳이 훤히 보였고 치마는 온통 흙먼지 투성이었습니다. 어이쿠, 저건 또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년이야? 재수없게 우리 집 쪽으로 오네. 팥죽댁은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분명 밥 한 술 얻어먹으러 오는 거지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세상에,
그 거지가 바로 자기 딸뿐이 아니겠습니까? 팥죽댁은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지요. 최참판댁 며느리가 어찌 이런 꼴로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 저 왔어요. 분이가 반가움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가는데 팥죽댁 표정이 순식간에 썩어 들어갑니다. 아침부터 품었던 온갖 기대와 상상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밥은커녕 좁쌀죽도 못 먹게 생겼고 은자는 꿈도 못 꿀 판이었습니다. 동네 아낙네들한테 자랑한 것도 생각나서 팥죽댁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니, 너 꼴이 이게 뭐냐? 최참판댁에서 쫓겨난 게냐? 그게 아니라 어머니 뵙고 싶어서. 시끄럽다. 빈손으로 온 건 아니겠지? 그 등 뒤에 보찜. 그건 뭐냐? 금덩이냐? 팥죽댁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그 누추한 보찜 속에 귀한 것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말입니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누추한 옷을 입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팥죽댁이 낚아채듯 보찜을 열어젖혔는데 거기서 나온 건 쿰쿰한 냄새가 진동하는 썩은 호박 2덩이, 그것도 벌레 먹어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고 겉껍질은 무르녹아 손만 대도 찌그러질 것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호박에서는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고 하나는 이미 반쯤 물러터져 진물 같은 것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팥죽댁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게 뭐냐? 썩은 호박이라니. 이걸 가지고 왔다고? 팥죽댁의 목소리는 온 동네에 울려 퍼질 만큼 컸습니다. 아침부터 품었던 기대가 산산조각 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에이, 재수옴 붙었네. 팥죽댁은 호박을 발로 뻥 차버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썩은 호박은 발에 차이자마자 우지끈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고 물컹한 속살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팥죽댁의 화는 더욱 치솟았습니다. 야 이년아, 부잣집으로 시집갔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야지 소박 맞고 빈손으로 기어들어와? 내가 제정신이냐? 팥죽댁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이미 동네 사람들이 하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최참판댁 며느리가 친정에 온다고 자랑하던 팥죽댁이었기에 사람들도 구경하러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웬 망신입니까? 팥죽댁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수록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딸이 왔는데.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팥죽댁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 돈 못 벌어오면 남이지 무슨 딸이야. 여보게, 당장 부엌 가서 소금 가져와. 팥죽댁은 집 안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안에서 분이 이복 동생이 부엌에서 허둥지둥 소금 바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바가지에는 굵은 천일염이 수북이 담겨 있었지요. 팥죽댁은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는 분이의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창- 하얀 소금이 분이의 얼굴과 머리카락, 옷 위에 쏟아졌습니다. 소금 알갱이들이 눈에 들어가 따갑고 입 안으로도 들어가 짠맛이 혀를 찔렀습니다. 분이는 눈을 뜨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재수 없으니 꺼져라. 다시는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마. 팥죽댁은 소금 바가지를 내팽개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분이를 한 번 더 노려보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친정집 대문이 쾅 하고 닫히고 분이는 그 차가운 대문 앞에서 소금을 뒤집어 쓴 채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흑흑, 어머니, 어찌 저한테 이러십니까? 눈물이 소금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짠맛과 쓴맛이 뒤섞인 그 눈물은
분이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지요. 시집에서는 시어머니한테 누더기 옷을 받아 입고 친정에 와서는 계모한테 소금을 뒤집어 쓰다니 이 세상 어디에 분이가 기댈 곳이 있단 말입니까? 주변에 모여든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미가 진짜 너무하네. 아무리 그래도 친정 나온 딸한테 저럴 수가 있나? 최참판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런 꼴로 내보냈을까? 하지만 아무도 분이를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할 뿐이었지요. 지나가던 동네개도 혀를 찰 만큼 비참한 광경이었지요. 개마저도 분이를 보고는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분이는 온몸에 소금을 뒤집어 쓴 채 차가운 대문짝에 기대어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늘도 땅도 원망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이런 신세가 된 자신이 가장 서러웠습니다. 분이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시어머니가 준 그 못생긴 늙은 호박 하나를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거나 먹고 죽으렵니다. 친정에서도 쫓겨나고 갈 곳도 없는 분이는 이제 정말 막막했습니다. 시집으로 돌아가자니 시어머니 얼굴을 볼 면목이 없고 친정은 이미 대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길가 풀숲에 주저앉은 분이는 배고픔과 서러움에 정신이 아득해졌지요. 그나마 남은 호박 한 덩이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릴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호박을 쓰다듬었습니다. 겉은 쭈글쭈글하고 군데군데 무르익어 냄새도 지독했지만 이것이라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분이는 옆에 있던 넓적한 돌멩이를 들어 호박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팍-, 호박이 반으로 쩍 갈라지는데 보통 호박이면 누런 속살이랑 씨가 나와야 하는데 뭔가 짤그랑 하는 쇳소리가 나는 겁니다. 분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호박을 쪼갰는데 왜 이런 소리가 나는 걸까요? 혹시 돌멩이가 바위에 부딪힌 소리인가 싶어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 금속성에 뭔가 귀한 것들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으잉? 이게 무슨 소리여? 분이가 눈을 비비고 호박 속을 들여다본 순간 헉! 숨이 턱 막히고 눈알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분이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배고픔에 정신이 나가서 헛것을 보는 게 아닐까 싶어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지요. 하지만 그 광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썩은 호박인 줄 알았더니 그 속은 텅 비어 있고 겉껍질만 호박이었을 뿐 속은 정교하게 파낸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들여서 누군가 일부러 속을 파내고 무언가를 숨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안에 번쩍번쩍 빛나는 금가락지, 은비녀 그리고 꼬깃꼬깃 접힌 땅 문서가 그야말로 호박씨 대신 있었던 겁니다. 금가락지는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났고 은비녀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고급품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대여섯 개씩이나 되었지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땅 문서가 여러 장 접혀 있었는데 펼쳐보니 모두 분이 이름으로 된 논밭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분이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시 남은 호박 하나를 집어들어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니 그 안에서도 짤랑짤랑 소리가 났습니다. 분이는 서둘러 두 번째 호박도 돌로 쪼갰습니다. 역시나 그 안에도 은자 수십 냥과 비단 보자기에 싼 귀한 옥비녀 그리고 또 다른 땅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이렇게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 누추한 옷을 입히고
왜 하필 썩은 호박을 들려보냈는지 말입니다. 겉으로는 며느리를 구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큰 재산을 몰래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호박 안쪽에서 곱게 접은 한지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분이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지는 고급 종이였고 정성스럽게 네모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분이는 금은보화를 보고도 놀랐지만 이 편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삐뚤빼뚤하지만 힘 있는 글씨체, 바로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필체였습니다. 분이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는 무섭고 엄하셨지만 가끔 분이가 아플 때면 몰래 약을 다려주시고 밤늦게까지 바느질하는 분이를 보면 먼저 자라고 하시던 그 시어머니 말입니다. 아가, 보거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친정 식구들이 너를 괄시하고 내쫓았다는 뜻이겠지. 만약 그들이 너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면 나는 며칠 뒤 가마에 비단과 쌀을 가득 실어 보냈을 것이다. 분이는 편지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친정 계모가 어떤 사람인지, 분이를 어떻게 대할지 다 알고 계셨던 거지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시험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허나 겉모습만 보고 내 귀한 며느리를 내쳤다면 그들은 족이 아니다. 이 구절을 읽은 분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귀한 며느리라니. 평소에 한 번도 그런 따뜻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던 시어머니가 편지에는 이렇게 다정한 말을 쓰신 것입니다. 이 호박 안에 든 것은 내 비상금이니라. 이걸로 내가 길을 펴고 살든 친정에 복수를 하든 내 마음대로 하거라. 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많은 금은보화가 시어머니의 비상금이라니, 그것도 평생 모으신 재산을 분이에게 이렇게 선뜻 주시다니요. 복수를 하라는 말씀도 놀라웠습니다. 언제나 참고 인내하라 가르치시던 시어머니가 복수를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니 분이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가난한 며느리를 얻은 게 아니라 마음 착한 딸을 얻은 것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딸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친정 계모는 분이를 딸이 아니라 남이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하시다니, 언제든 당당하게 돌아오너라.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누추한 옷을 입고 갔지만 마음만은 떳떳하게 가기를 바랐다. 그리고 이제는 안팎 모두 당당한 내 딸이 되어 돌아오거라. 집에서 기다리마. 편지를 읽은 분이는 그 자리에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이번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감동한 뜨거운 눈물이었지요. 어머니, 흑흑. 저는 그것도 모르고. 분이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무서운 표정으로 누추한 옷을 주셨는지, 왜 썩은 호박을 들려보내셨는지, 왜 뒤에서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셨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구박이 아니라 가르침이었으며 시험이 아니라 보호였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분이의 친정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이가 직접 깨닫게 하려 하셨고 동시에 그 상처로부터 분이를 지켜줄 방법까지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분이는 울면서도 금은보화를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구박받던 며느리 분이가 아니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호하고 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나니 분이는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친정에서 천대받고 내쳐진 것은 분이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분이는 호박 속에 있던 금괴 하나를 꺼내 옷고름에 단단히 묶고 나머지 보물은 다시 보찜에 넣었습니다. 금괴는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묵직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보통 사람이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는 가치였지요. 분이는 그것을 옷고름 깊숙이 숨겨서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나머지 금가락지며 은비녀, 땅 문서들은 모두 보찜 속 깊은 곳에 넣고 헝겊으로 여러 겹싸서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챙겨 입은 누더기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비록 옷은 여전히 누추했지만 분이의 자세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소금을 뒤집어 썼던 얼굴도 옆 개울물에 가서 깨끗이 씻었지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이전과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빛에 힘이 생겼고 입가에는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어머니 말씀대로야. 날 버린 건 친정 식구들이지 내가 아니야. 분이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친정 식구들의 냉대에 주눅 들거나 슬퍼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분이를 귀한 딸로 여기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때마침 저 멀리서 친정집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분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악기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동네 아낙네 한 명을 붙들고 물어보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늘이 계모 팥죽댁 생일이라 동네방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한다고 하네요. 예, 팥죽댁이 올해 50생일이라고 아침부터 난리도 아니에요. 떡도 해놓고 막걸리도 몇 동이나 준비했다던데요. 최참판댁 며느리한테 뭘 받을까 기대하면서 아침부터 잔치 준비했었는데 그 딸이 빈손으로 왔다고 내쫓았다면서요? 그래놓고도 뻔뻔하게 잔치는 여는 거 보세요. 아낙네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분이는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냐, 내 오늘 그 잔치상 제대로 엎어주마. 분이는 보찜을 다시 한번 단단히 여미고 친정집을 향해 걸 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까 쫓겨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요. 걸어가면서 분이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팥죽댁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을 내쫓은 것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시어머니께서 복수를 하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으니 오늘은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집이 가까워질수록 잔치 소리는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씩 웃었습니다. 곧 그 웃음소리가 비명소리로 바뀔 테니까요. 마당에는 동네 사람들이 가득하고 평상 위에는 전이며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팥죽댁은 입가에 기름을 번들거리며 웃고 있다가 대문 앞에 선 분이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인연이 아직도 안 갔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또 기어들어와. 여보게들, 소금 더 가져와. 이번엔 아주 절여버려야겠어. 이복 오빠 칠성이도 킬킬거리며 나섰습니다. 야, 너 밥 얻어먹으러 왔냐? 저기 개밥 그릇에 누룽지 좀 남았더라. 그거라도 하야먹고 가라. 좌중이 빵 터지며 비웃음이 쏟아지는 그 순간 분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성큼성큼 평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등 뒤에 맨보찜을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까 너무 급히 쫓겨나느라 인사를 못 드렸네요. 섭섭해 마십시오. 밥값은 치르고 갈 테니까요. 팥죽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 인연이 지금 뭔 개소리를. 하지만 분이는 이미 보찜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천보자기가 펼쳐지자 그 안에서 은빛 광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자 뭉치였습니다. 그것도 한 입, 두 잎이 아니라 수십 냥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액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모두의 눈이 그 은자 더미에 고정되었습니다. 팥죽댁의 입이 떡 벌어졌고 칠성이는 멍한 표정으로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디서 난? 팥죽댁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분이는 차분하게 은자 몇 냥을 집어 평상 위에 탁탁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15년 동안 먹은 밥값입니다. 누더기 옷에 찬밥에 방 한 칸도 없이 외양간 구석에서 잤으니 그래도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시겠죠?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진짜 은자야? 어머나, 저 계집애가 대체 어디서? 팥죽댁, 전현 진짜 내쫓은 거 맞아? 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찜에서 비단 보자기에 싼 또 다른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 한약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산삼, 녹용, 사양. 보기만 해도 값이 나갈 것 같은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 제사상에 올릴 물건들입니다. 제가 비록 쫓겨났다지만 딸 된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산소에 이것들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팥죽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평생 본 적도 없는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저것 하나만 팔아도 1년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비싼 물건들이었습니다. 너 대체 어떻게? 분이는 마지막으로 보찜에서 비단 한 피를 꺼내 칠성이 앞에 던졌습니다. 오빠 개밥그릇 얘기하셨죠? 이건 오빤 제가 개밥그릇에서 먹으라고 하셨으니 그 은혜를 갚는 선물입니다. 이 비단으로 좋은 옷에 입으세요. 아, 그런데 이게 명주 비단이라 개밥 그릇보다는 좀 나을 겁니다. 칠성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분위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팥죽댁을 수군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렇게 귀한 딸을 쫓아낸 거야? 아니, 저 정도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애를 거지. 취급했다니. 팥죽댁이 복을 걷어찬 거 아냐? 분이는 등을 펴고 똑바로 섰습니다. 그 모습은 아까 소금을 뿌려지며 쫓겨나던 그 계집애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에는 당당함이,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오빠 건강하시는 별일 없을 테니까요. 분이가 빈 보찜을 다시 등에 메고 돌아서자 팥죽댁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잠깐. 분아, 어디 가는 거냐? 내가 아직 이 집 딸인데. 하지만 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에 남은 것은 평상 위의 은자와 한약재, 비단, 그리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당황한 얼굴뿐이었습니다. 바까 내년 주머니에 엽전 한 푼이라도 있으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팥죽댁이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분이가 천천히 보찜을 풀어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있던 누런 호박 덩어리들을 하나씩 들어 올리더니 냅다 잔치상 위로 집어던졌습니다. 우르르 쾅쾅 마이너스. 호박들이 연달아 깨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박씨가 아니라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이는 금가락지,
옥놀이개가 와르르 쏟아져 나와 잔치상 위를 덮어버린 겁니다. 붉은 산호 목걸이가 굴러다니고 비취색 옷팔찌가 그릇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진주 귀걸이들이 쏟아지며 또르르 소리를 냈고 금부치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심지어 주먹만한 금괴 하나가 텅 하고 팥죽대 국밥 그릇에 정확히 빠지며 뜨거운 국물이 사로 튀었습니다. 으악 뜨거워. 아니 이게 뭐야. 팥죽대기 비명을 지르며 뒤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국물이 치마에 튀어 얼룩이 졌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상위의 금은 보화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왁자지껄하던 잔칫집에 찬물을 끼얹은 듯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은 떡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거 금 아니요? 금괴잖아. 세상에 호박 속에 금은 보화가 들어있었어. 아니 저게 다 진짜란 말이요? 저 은비녀 좀 봐. 용 문양이 새겨진 게 궁중에서나 쓸 법한 물건이잖아.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손을 뻗지 못하고 그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짝이는 보물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된 팥죽댁. 눈빛이 180도 돌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금 뿌리던 그 표독스러운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세상에서 제일 인자한 어머니 표정을 지으며 입가에 억지 미소까지 띄웁니다. 아이고 우리 딸 분이야. 내가 눈이 삐었나 보다. 어미가 노망이 나서 널 못 알아봤어.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고생했니? 이리 와 어서 앉아라. 밥을 먹어야지. 여기 닭다리 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 팥죽대기 밥풀 묻은 손으로 분이의 옷자락을 잡으려 하자 이는 그 손을 매몰차게 탁 하고 쳐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미한테 무슨 짓이라니.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지. 오해야 오해. 어미 마음을 모르고. 오해요? 썩은 호박인 줄 알고 내칠 때는 언제고. 금덩이를 보니 그제야 딸인 게 기억나십니까? 분이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팥죽댁과 이복 오빠를 내려다보며 바닥에 떨어진 호박 껍질 하나를 천천히 밟아 읊겠습니다. 우드득. 잘 들으세요. 내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친어머니와 나를 사람으로 봐주신 시어머니 딱 두 분뿐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남입니다. 아니, 남만도 못한 존재들이지요. 분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팥죽댁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 금덩이들. 원래 이 집 마당에 버리고 가려 했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우쳐 주려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당신들한테 주기엔 너무 아깝네요. 차라리 지나가는 개한테 던져주면 꼬리라도 흔들어 고마움을 표할 텐데 당신들은 그것도 못할 테니까요. 분이는 쏟아진 금은 보화를 하나하나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금가락지, 은비녀, 옥놀이개, 진주 귀걸이, 산호 목걸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시 보찜에 담았습니다. 팥죽댁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분이의 치마폭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분이야, 딸아, 어미가 잘못했다. 응,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다시 가족하자. 하지만 분이는 그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더럽습니다. 이복 오빠도 눈치를 보다가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아니, 분이 누이. 오빠가 미안하오. 그때는 내가 철이 없어서. 당신도 입 다물어요. 나한테 오빠 따윈 없습니다. 분이는 마지막 금괴까지 챙겨 보찜을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그리고는 보찜을 다시 메고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 안 돼. 분이야. 딸아. 제발 가지 마라. 한 번만 용서해다오. 뒤에서 팥죽대기 땅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복 오빠도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분이야. 하지만 분이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아니,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오랜 세월 짊어졌던 한과 서름을 모두 내려놓은 듯 그녀의 등은 쭉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서는 분이의 뒷모습을 보며 잔칫집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잘했어. 저런 식구들은 끊는 게 맞지. 저 처자, 배짱 하나는 기가 막히네. 그야말로 완벽한 손절이었지요. 분이는 다시는 그 집 문턱을 넘지 않았고 팥죽댁은 그날 이후 금은보화가 사라진 잔치상만 멍하니 바라보며 합니다. 최참판댁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분이가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렸다는 듯이요. 아니, 실제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 뒷짐을 지고 대문 쪽을 바라보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추고 다시 걷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며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분이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최 씨 부인이 번개같이 달려 나왔습니다. 평소 호랑이 같던 그 날카로운 눈매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늘 꼿꼿하던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왔다. 내 딸이 왔어. 무사히 돌아왔구나. 최 씨 부인은 분이의 어깨며 팔이며 살피듯 만져보았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확인하듯이요. 그래, 친정 나들이는 잘 다녀왔느냐? 힘든 일은 없었고 분이는 무거운 보찜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서글픔도 원망도 없이 오직 평온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가서 확실하게 깨닫고 왔습니다. 저를 낳아준 곳은 거기지만 저를 진짜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곳은 여기라는 거리요. 어머니가 주신 그 호박들 아주 달게 잘 먹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주 제대로 써먹었지요. 분이는 보찜을 풀어 그 안에 금은 보화를 하나하나 꺼내 보였으나 햇살에 반짝이는 보물들을 보며 최 씨 부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어. 우리 딸. 최 씨 부인은 분이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 평생 바느질과 살림으로 거칠어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시험한 게 아니었단다. 오히려 내가 나를, 이 집을 믿어준 거야. 내가 이 늙은이를 어머니로 받아준 거란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최 씨 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너는 며느리가 아니다. 내 친딸이요, 내 큰딸이다. 그렇고 말고 누가 뭐래도 내 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분이의 눈에서도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서러움과 외로움, 그리고 이제야 찾은 진짜 가족에 대한 감사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분이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고 분이는 시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마당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도 부엌에서 몰래 엿보던 아낙네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모녀 정 좀 보게나.
참말로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저리정이 두텁네. 그날 두 사람이 흘린 눈물은 마당에 심은 호박 덩굴을 무럭무럭 자라게 할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박은 이듬해 더욱 크고 탐스럽게 열렸다고 합니다. 마치 두 사람의 모녀정처럼 해가 갈수록 더욱 깊고 단단해졌지요. 한편 그 시각 팥죽댁네 집구석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완전히 미쳤어. 그 금덩이를, 저 귀한 보물들을 제 발로 걷어차다니. 팥죽댁은 분이가 밟고 간 호박 껍질이라도 주워보려고 마당을 손으로 막대기로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손톱에 흙이 가득 끼고 옷은 온통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 금가루 하나라도 떨어진 게 없나? 은비녀 조각이라도 없나? 팥죽댁은 잔치상이 놓였던 자리를 손바닥으로 쓸고 또 쓸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흙바닥까지 핥을 기세였지요. 여기도 찾아봐. 엄마. 누나가 보찜 챙길 때 금가락지 하나쯤은 흘렸을 거 아냐. 이복 오빠 칠성이는 호미를 들고 마당을 다 뒤엎어 놓았습니다. 호박이 떨어졌던 자리, 분이가 지나갔던 길목, 심지어 대문 밖까지 샅샅이 뒤지며 땅을 팠습니다. 진주 하나라도 굴러떨어진 게 있을 거야. 옥 조각이라도. 하지만 나오는 건 지렁이와 돌멩이, 그리고 쇳동구리 뿐이었습니다. 금가루는커녕 반짝이는 것이라고는 개똥벌레 엉덩이밖에 없었지요. 내 팔자야. 금은 보화가 코앞에 있었는데 팥죽댁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잔치 음식은 상한 지 오래고 마당은 전쟁터처럼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꼴을 보고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쯧쯧, 복을 제 손으로 걷어차고 지랄 발광을 하는구나. 자식이 효도하러 왔는데 내쫓더니 그게 금은보화를 가지고 온 줄도 모르고 말이야. 평생 땅이나 파고 살아라. 그래봤자 지렁이밖에 안 나올 테지만 저런 사람은 보기 와도 알아보지 못한다니까.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지만 팥죽댁 모자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금은보화만이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결국 팥죽댁은 며칠을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마당만 파헤치다가 나서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내은, 내옥. 팥죽댁은 자리에 누워서도 헛소리만 중얼거렸습니다. 이복 오빠 칠성이도 허탈한 얼굴로 방구석에 처박혀 한숨만 쉬어댔습니다. 아, 그냥 좀 잘해줄걸. 밥이라도 먹으라고 할걸. 집안은 웃음기 하나 없는 적막 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잔치로 북적이던 그 집은 이제 귀신이 곡할 만큼 새산하기만. 마당에는 그들이 파헤친 구덩이만 여기저기 패여 있고 상한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파리떼가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고 까마귀들이 지붕 위에 앉아 까악 울어댔지요. 이것이야말로 자업자득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귀한 자식을 천하게 대하면 복이 달아나고 진심을 헛되이 하면 후회만 남는 법입니다. 팥죽댁네는 그 값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최참판댁은 더욱더욱 번창했습니다. 분이는 시어머니 최씨 부인의 뒤를 이어 당당히 안주인이 되었고 그 누구보다 자애롭고 슬기로운 살림꾼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분이는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곳간을 활짝 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호박죽을 가마솥 가득 쑤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따끈따끈한 호박죽에 팥을 듬뿍 넣고 새알심까지 동동 띄워서 한 그릇 한 그릇 정성껏 떠주었지요. 할머니,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아주머니, 애기들 먹일 거 더 가져가세요. 할아버지, 따뜻하게 드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분이는 손수 호박죽을 나르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씩을 건넸습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워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호박 마님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호박 마님께서 또 호박죽을 나눠주신대. 저분은 정말 살아있는 보살이야. 저렇게 착한 분이 복을 받는 거지. 호박 마님 댁은 대대손손 잘 될 거야. 분이의 선행은 온 고을에 소문이 퍼졌고 먼 데서도 그 이야 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저녁이었습니다. 분이가 남편과 함께 정자나무 아래를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이오, 마님? 남편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겉모습이 쭈글쭈글하다고 해서 속까지 썩은 건 아니더라고요. 호박을 보세요. 겉은 못생기고 울퉁불퉁해도 속은 황금빛으로 연그러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분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호박 같지 않습니까? 겉은 투박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속은 꽉 차고 알찬 그런 삶말이에요. 진짜 값진 건 겉이 아니라 속에 있는 거더라고요. 남편은 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그런 사람이요, 마님.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 속은 누구보다 고귀하고 따뜻한 사람이지. 호호, 서방님도 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따뜻한 석양 햇살 아래 분이의 얼굴은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진심과 선행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이었지요. 정자나무 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호박 덩굴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탐스러운 호박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 호박들은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열릴 것이고 분이는 또다시 그 호박으로 죽을 쑤어 이웃들과 나눌 것입니다. 그렇게 선행은 대대로 이어지고 복은 복을 부르는 법이니까요.